안녕하세요. 지식의 껍질을 깨고 달콤한 속살만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수박겉 학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역사 여행지는 바로 전국시대의 첫 번째 패권국 위나라입니다. 진나라의 분열에서부터 수도 대량이 물에 잠겨 멸망하기까지 한 나라의 운명이 리더의 판단 하나로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오갔는지 사마천의 사기 위세가를 통해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위나라는 원래 춘추시대 강대국이었던 진나라의 대부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변방의 가문에서 시작해 전국시대의 최강국으로 비상했다가 결국 진나라에게 무릎 꿇기까지. 이 드라마틱한 흥망성쇠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마천은 이 역사를 통해 인재를 얻는 자가 천하를 얻고 인재를 잃는 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는 뼈 때리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자, 그럼 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1부 패권국의 여정입니다. 위나라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전성기를 누리다가 왜 멸망했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나라를 이끌었던 역대 군주들을 쭉 훑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딱 2명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위나라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문후와 쇠락의 길을 걷게 만든 해왕입니다. 문후는 2급, 5기 같은 당대 최고의 인재들을 등용해 전국시대 초기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반면 그의 손자인 해왕은 무려 50년이나 재위했는데 이 기간 동안 계릉과 마릉 전투에서 패배하고 상한 같은 천재를 놓치면서 나라를 내리막길로 걷게 만들었죠. 결국 마지막 왕인 왕가 때 진나라 장수 왕분의 수공으로 수도가 함락되면서 위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위나라 역사의 시작은 바로 삼가분진이라는 사건입니다. 춘추시대의 패자였던 진나라를 위, 조, 한 세 가문이 쪼개서 나눠 가진 사건이죠. 기원전 403년 주나라 천자가 이 하극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면서 봉건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힘이 곧 정의인 전국시대가 막을 올리게 됩니다. 이때 위나라는 옛 진나라 땅 중에서도 가장 알짜배기를 차지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위나라가 차지한 곳이 바로 중원, 즉 중국의 한복판입니다. 이곳은 땅이 비옥하고 인구가 많아서 엄청난 생산력과 인적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위나라가 초기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 중심이라는 위치는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동쪽엔 제나라, 서쪽엔 진나라, 남쪽엔 초나라 같은 맹수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막아줄 산이나 강 같은 천연 방어막이 없었던 겁니다. 사방이 뚫려 있으니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운명. 이것이 바로 위나라가 가진 지정학적 역설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나라를 최강국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위문후입니다. 문후의 성공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용인술, 사람을 쓰는 기술이었죠. 그는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능력만 있다면 파격적으로 기용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천하의 인재들이 앞다투어 위나라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때 모여든 인재들의 면면을 한번 볼까요? 먼저 공자의 제자 자하에게 배운 이극은 법경이라는 법전을 만들어 법치주의 기틀을 닦고 부국강병을 이끌었습니다. 오기는 그 유명한 위무졸이라는 특수부대를 만들어 서쪽 진나라를 연파하고 영토를 넓힌 불패의 명장이었죠. 또 서문표는 미신을 타파하고 대규모 관계 사업을 벌여 농업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행정의 달인이었습니다. 이런 어벤져스급 인재들이 버티고 있었으니 위나라가 천하를 호령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꽃이 피면 지는 법이죠. 문후의 손자 해왕 시대에 접어들면서 위나라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50년이라는 긴 재위 기간은 실책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건 바로 전략적 참사와 인재 관리 실패였습니다. 주변국들과 무리하게 전쟁을 벌이다가 왕따가 되었고 결정적으로 제나라와의 2차례의 전쟁, 계릉 전투와 마릉 전투에서 참패하며 무적 군대의 신화가 깨져버립니다. 특히 마릉 전투는 위나라에겐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이 전투를 지휘한 건 위나라가 벌인 천재 전략가 손빈이었습니다. 손빈은 감조지게, 즉 밥 짓는 아궁이 숫자를 매일 줄여나가는 기만전술을 씁니다.
추격하던 위나라 장수 방현은 제 나라 놈들이 겁먹고 다 도망갔구나라고 착각하고 방심하다가 마릉의 좁은 협곡에 매복해 있던 손빈의 군대에게 전멸당하고 맙니다. 이 패배로 위나라는 태자까지 포로로 잡히며 국력의 치명타를 입게 되죠. 위나라 몰락의 진짜 원인은 전쟁 패배보다 더 근본적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인재 유출입니다. 위나라는 인재를 키워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인재 사관학교나 다름없었습니다. 최강의 장수 오기는 모함을 받아 초나라로 떠났고 천재 전략가 손빈은 다리가 잘리는 형벌을 받고 제 나라로 도망쳐 위나라에 칼을 겨눴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상황입니다. 상황이 위나라에 있을 때 해왕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상황은 진나라로 가서 변법을 시행해 진나라를 초강대국으로 만들었고 훗날 그 진나라가 위나라를 멸망시키게 되죠. 내 안의 보석을 알아보지 못해 경쟁자의 무기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마릉 전투 이후 패자의 지위를 잃은 위나라는 동래북 신세가 되어 서서히 말라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25년 최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진나라 장수 왕부는 위나라 수도 대량이 너무 견고해서 함락이 어렵자 황하의 물길을 틀어 도시를 수장시켜버리는 수공작전을 펼칩니다. 결국 3개월 만에 성벽이 무너지고 위나라는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제2부에서는 사마천이 사기라는 거대한 역사서 안에서 위나라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마천은 위나라 역사를 본기도 열전도 아닌 세가에 넣었습니다. 세가는 제후국의 역사를 다루는 파트입니다. 이는 위나라를 천자국인 주나라나 황제국인 한나라보다는 아래에 두지만 일반 신하나 장군보다는 격이 높은 독립적인 군주국으로서 그 위상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사마천이 위나라의 모든 이야기를 위세가 한 곳에 다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위나라를 떠나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과정은 상군열전에 손빈과 방현의 드라마 같은 복수국은 손자우기열전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마천은 독자들이 퍼즐을 맞추듯 여러 편을 함께 읽어야만 사건의 전말과 인과관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한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은 조각난 이야기들의 합이라는 사마천의 큰 그림,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제3부 역사의 메아리입니다. 위나라 역사, 특히 해왕시대의 에피소드들은 오늘날 우리가 자주 쓰는 고사성어의 유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고사성어는 남원북철입니다. 수레의 끌채는 남쪽을 향하는데 바퀴자국은 북쪽으로 난다는 뜻이죠. 해왕이 패왕이 되고 싶다면서 자꾸 이웃 나라를 침략하자 신하, 계량이 왕의 행동은 왕의 목표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꼬집은 말입니다.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몸은 팥밭으로 가는 격 행동과 목적이 따로 노는 상황을 비유할 때 씁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마릉 전투에서 언급했던 감조지계입니다. 아궁이를 줄이는 계책이라는 뜻으로 아군의 숫자가 줄어드는 척 연기해서 적을 방심하게 만들고 유인하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손빈의 천재성이 빛나는 대목이자 겉만 보고 판단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교훈을 주는 성어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유명한 50보백보입니다. 맹자가 해왕에게 한 말이죠. 해왕이 나는 나름 정치를 잘하는데 왜 백성이 늘지 않느냐고 투덜대자 맹자는 전쟁터에서 50보 도망간 놈이 100보 도망간 놈 보고 비겁하다고 비웃으면 되겠냐고 반문합니다. 해왕의 통치가 폭군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백성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인의의 정치가 아니라는 점에선 본질적으로 도망자 신세와 다를 바 없다는 팩트 폭격이었죠. 마지막으로 와각지쟁입니다. 달팽이 뿔 위에서의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해왕이 제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자 장자가 해준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는 영토 분쟁도 실은 달팽이 뿔 위에서 벌어지는 하찮은 다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시야를 넓혀서 아등바등하는 욕심을 버리라는 장자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제4부 태사공의 판결입니다. 사마천은 이 위나라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사마천은 위 문후와 해왕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문후는 자아 같은 학자에게 겸손하게 배우고 신하를 믿고 맡기는 성공한 리더의 표본이었습니다. 반면 해왕은 인재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만심에 빠져
보여주기식 정치만 했던 실패한 리더의 전형이었죠. 결국 리더의 인격과 그릇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두 사람의 삶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사마천 역사관의 핵심은 바로 지인, 즉 사람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문후가 위대했던 건 그 자신이 천재여서가 아니라 이극, 오기 같은 천재를 알아보고 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해왕의 몰락은 상한과 손빈 같은 보석을 돌멩이 취급했기 때문이죠. 사마천은 말합니다. 군주의 가장 큰 덕목은 비범한 능력이 아니라 비범한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다. 위나라는 인재를 얻으면 천하를 얻고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역사적 사례입니다. 오늘 수박겉핥기와 함께한 위나라 역사 여행 어떠셨나요? 단순히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에게 그리고 인생을 경영하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화려한 스펙이나 전략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해안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박겉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